거의 뭐 24억 정도가 이제 통장에 있는 거예요. 그때 완전 부업 붐이었어요. 2020년에. 어머니는 되게 좀 사업을 응원했지만 좀 아버지는 보수적이셨어요. 공무원 해라, 경찰 해라, 야, 힘들게 뭐하러 그러냐. 이쯤에 했으면 됐어. 뭐 그 정도 벌면서 살아. 되게 어느 순간 무서운 적이 있어요. 아, 이게 내 한계를 가두겠구나. 중학교 때 정말 나쁜 짓 하던 친구들이 있어요. 제 문자 내역에 배달기사입니다. 문 앞에 두고 갑니다. 이런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. 모르는 번호로. 네. 중학교 일진인데 500만 원을 빌려달래요. 갑자기. 네, 안녕하세요. 안산에서 블로그로 시작해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. 컨텐츠 네.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컨텐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? 뭐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사실 사람들이 뭔가 정보를 찾기 위해서 글이든 영상이든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블로그로 시작해서 인스타그램, 유튜브, 뭐 쇼츠, 뭐 글, 영상 관련된 거로 돈 버는 걸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쉽게 얘기해서 유튜브라고 치면은 중간중간 광고가 들어가잖아요. 그것처럼 블로그도 똑같이 구글에서 광고비를 주는 형태가 있어요. 저는 그걸로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. 많이 버셨나요? 네, 한 30억 정도? 작게 잡아서 30억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. 거의 다 순수익 아닌가요? 그렇죠. 이제 팀원들 인건비가 있고 뭐 사무실비가 있을 거니까 한 20억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혹시 수익을 올렸던 블로그 같은 거 좀 살짝 구경해도 되나요? 네, 살짝 제가 뭐 여기 정도만 모자이크하고 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도 남들이랑 똑같았어요. 블로그 애드센스 신청 과정에 대해서 막 정리를 한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이런 영상을 보고 이게 궁금해서 할 거잖아요. 그러면은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컨텐츠로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럼 후자만 돈을 벌거든요. 네. 저는 이제 블로그를 한다고 하면서 이 단톡방에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만 검색해도 다 나오고 내가 블로거로 할 거면은 거기에 검색해서 제대로 안 나오는 거를 내가 그 과정을 기록해 놓으면은 그걸로 돈을 버는 건데 검색조차 안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돈을 버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때 글을 엄청 못 썼어요. 일주일째인데 방문자 늘린 팁은 영업비밀이다. 뭐 이런 식으로 글을 굉장히 저도 못 썼습니다. 그러고 그냥 뭐 망고보드, 미리캔버스 이런 요즘 그 천재들이 만든 블로그를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. 뭐 이런 것도 그냥 썸네일, 그냥 저도 유튜브 보고 다 배운 거예요. 일주일 만에 이렇게 뭐 3,000명 봤죠. 아, 이렇게. 근데 이런 식으로 글 쓰는데 사람들이 보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어떻게 돈이 된다는 건지. 이런 광고들이 들어가잖아요. 모든 사이트가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. 광고가. 이런 광고들 다 안 보셨을 수가 없어요. 이런 걸로 다 돈을 버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언론사들이랑 막 저런 큰 사이트들만 광고를 달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반 블로그도 다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가 있었어요. 네. 리뷰 요정 리남님이라고. 전 그걸 보고 시작했고 유튜브 보고. 네. 근데 그분도 제가 그렇게 벌 줄 몰랐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처음 나왔을 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. 사기꾼이다. 끝물이어서 알려준다. 그때도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끝물이다 망했다 했어요. 근데 전 그걸로 30억 벌었잖아요. 요즘도 그런 말 합니다. 또 끝물이다. 끝물 타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맨날 끝물이라요.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. 또 유튜브 끝물이네. 근데 유튜브로 부자 된 사람 많잖아요. 계속 끝물이라 하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파도가 와도 절대 못 한다는 거죠. 이거는 시간밖에 안 쓰잖아요. 아, 그런가요? 투자금 이런 거 필요 없나요? 투자금이 아예 없죠. 투자금이 0원이니까 이거는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싸움이에요. 근데 이것도 또 웃긴 게 뭐냐면요. 제가 잘 됐잖아요. 친구들이 찾아오면 다 공짜로 알려줬어요.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명 알려주면요. 끝까지 하는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돼요. 제가 그렇게 옆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걸 옆에 앉아서 야 이렇게 해서 알려준다 해도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내 탓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무료로 알려줘서 잘 된 사람이 있어요. 한 2년 정도 했는데 뭐 순수익으로 1억 6천 정도 벌었거든요. 그 사람은 지금 인천에 풋살장 차렸습니다. 그 형은 이제 고마워하죠. 그럼 네. 이제 출근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? 네, 이제 출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강아지가 계속 주인만 쳐다보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딱 맨날 딱 이러고 있습니다. 배웅 그래도 해주네요, 이렇게 나와서. 네. 맨날 딱 쳐다만 봅니다. 나오진 않아요. 대표님 2020년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몇 살이셨어요? 29살이었습니다. 취준생인데 취업을 못하고 있다가 친구가 추천해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비서라 해서 들어갔는데 운전만 시켜서 남은 시간에 할 게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. 운전이라는 게 대체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핸드폰만 하면서 뭐 저의 연봉의 뭐 3, 4배를 받으시는 분이었던 거죠. 회장님이었는데. 그래서 저 사람이랑 나랑 차이점이 뭘까 막 고민을 했죠. 근데 이제 그냥 머리 하나 더라고요. 그냥 저 사람이랑 나랑 몸은 똑같은데 머리만 다른 거예요. 때마침 제가 이렇게 출퇴근길에 유튜브를 들으면서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완전 부업 붐이었어요. 2020년에. 네.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걸 알려준 거예요. 그냥 뭐야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? 를 알게 된 거죠.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던 게.
그러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는 되게 좀 사업을 응원했지만 좀 아버지는 보수적이셨어요. 공무원 해라, 경찰 해라, 소방관 해라. 제가 또 사업이 잘 될 때 좀 힘들어 하잖아요. 야, 힘들게 뭐하러 그러냐, 건강 신경 써라. 야, 그 이쯤에 했으면 됐어. 뭐 그 정도 벌면서 살아. 되게 어느 순간 무서운 적이 있어요. 아, 이게 내 한계를 가두겠구나. 그래서 저는 뭐 가난이라는 게 사실 돈 우리가 많이 없더라도 잘 살 수 있잖아요. 그냥 뭐 밥 먹고 자는 거 문제 없잖아요. 근데 이 정신적 가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걸 깨는 게 제일 중요하다. 대표님 그 29살에 그러면은 그 네. 틀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셨던 건가요? 그렇죠. 왜냐면 저는 진짜 많이 벌면 연봉 1억인 사람, 뭐 500만 벌어도 정말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. 근데 블로그를 통해서 처음으로 막 300, 500을 벌게 되니까 뭐야, 회사를 안 들어가도 300을 벌 수 있네? 원래는 애초에 그런 길이란 걸 아예 몰랐어요.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? 라는 가능성을 알게 되잖아요.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. 대표님 29살에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. 20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궁금해요. 저는 그냥 정말 평범했습니다. 남들처럼 9년 동안 그냥 제 학비, 제 생활비 제가 벌고 그냥 대학교 졸업해서 남들이랑 똑같은 취준생처럼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게 됐고, 근데 그 출퇴근길 우연히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고 그냥 제 인생이 바뀐 거죠. 진짜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사셨던 인생인 거예요? 평범한데 그건 있어요. 일단 저한테 뭘 시키면은 엄청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. 그러니까 카페 알바를 했어요. 근데 이제 뭐 손님이 없을 때 남들은 다 쉬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막 청소를 했어요. 구석구석.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지? 제가 항상 사장의 마인드로 일을 했어요. 하니까 뭐 너 점장 해볼래? 너 나랑 같이 2호점 해볼래? 뭐 이런 제안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거기서 열심히 안 했으면 그런 기회도 안 왔겠구나. 왜냐면은 저도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그래요. 뭔가 내 일처럼 해주는 친구들한테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. 근데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 저도 남들이랑 똑같이 대해요. 그리고 그들한테 굳이 열심히 살라고 안 합니다. 기회라는 거는 그냥 매사 내가 주어진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오는 거지,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은 그냥 당연히 남들이랑 똑같이 산다? 사람들이 약간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사장은 그냥 돈만 받아간다. 요즘 이런 말들이 좀 있거든요. 네, 저도 그랬어요. 근데 저도 이거 뭐 사장 맨날 와서 막 뭐 돈만 세고 가고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든 거잖아요. 근데 사장들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고 모든 돈을 투자하잖아요. 근데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. 그리고 잘 벌 때만 생각해요. 이 사장님들이 계속 잘 벌진 않아요. 여러 가지를 투자해서 못 벌 때가 있는데, 못 벌 때면은 그런 말 안 하죠. 근데 내가 사업 해보잖아요. 다 돈이에요. 노무사, 뭐 세무사, 그런 걸 뒷단에서 다 많이 처리를 하시는데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저도 옛날 회사 다닐 때 대표들이 술 마시러 다니고 접대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해가 안 됐어요. 근데 사업을 하니까 거기서 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영업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여러 건들이 메이드가 되더라고요. 이제 접대 이런 문화는 많이 없어졌지만 뭐 같이 스포츠, 골프하고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옛날 사장들이 그냥 놀러 다니고 뭐 약간 존목질, 약간 친목질 아니? 왜 이렇게 사장이 자꾸 친목질하러 가지? 맨날 술 마시러 가니까. 근데 그게 다 일이더라고요. 왜냐면 그 사람들도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집에서 쉬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뉴진스님의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방시영님이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고 뒤에서 엄청나게 밀어줬을 거란 말이죠. 그게 잘 되기 위해서. 근데 이제 그들은 우리가 너무 잘해서 잘 된 거라 생각하지만 혼자 나가면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. 그럼 회사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뒷단에서 저는 제가 좀 손에 피 묻히는 일을 다 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. 내가 굳은 일 제가 다 해요. 근데 그걸 알리진 않죠. 그들한테 내가 이런 거 했어 뭐 자랑하지 않아요. 그냥 당연한 거예요. 저는 대표 사원으로서 해야 돼. 회사를 키워야 되니까. 그러니까 물론 정말 그렇게 착취하는 대표들이 있지만 그런 회사 밑에서 일하는 것 같으면 나가시면 된다. 굳이 욕할 필요 없이 회사 많잖아요. 물론 요즘 취업이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눈 낮추면 갈 데는 없진 않아.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처음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근데 그럼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엄청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좀 그럴 생각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다. 옛날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다. 그런 말 있잖아요. 뭐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미래 와이프 얼굴 바뀐다랑 옛날에 제가 학창 시절에 들었던 것들이 지금 약간 찌질하 해도 전교 1등 애들이 뭐 10년 뒤면은 너네가 걔네 회사 배달하고 있다. 저는 너무 공감되더라고요. 요즘 어느 날 좀 소름이 돋았던 게 있어요. 중학교 때 정말 나쁜 짓 하던 친구들 있어요. 친구들 괴롭히고 삥 뜯고 때리고 이런 친구들. 제 문자 내역에 뭐 배달 왔습니다라고 남겨져 있던 게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
나 누군데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? 나 기억나? 중학교 때 나 얘야. 그래서 이 인생이란 게 참 재밌다. 2021년에 배달기사입니다. 문 앞에 두고 갑니다. 이런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. 모르는 번호로. 네. 뭐 나 얘야. 뭐 연락이 안 되네. 중학교 일진인데. 근데 이제 갑자기 500만 원을 빌려달래요. 갑자기. 교류가 없었던 네, 친구인가요? 교류가 그냥 중학교 때 그냥 일진으로 아마 알고 있던 친구. 근데 이제 또 뭐 좀 딱해서 내가 내 강의 공짜로라도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해. 근데 계속 빌려달라고만 해요. 이런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뭘 해봤는데 안 됐어가 아니라 그냥 빌려달래요. 그리고 실제로 돈도 제가 좀 저는 약간 많이 빌려줘 봤어요. 근데 못 받은 돈이 한 5천만 원이 넘습니다. 그러니까 다 사정이 너무 딱해요. 근데 이제 제가 빌려주고 느낀 게 뭐냐면요. 이 받는 사람이 의리예요. 돈을 안 줘요 당일에. 제가 계속 독촉을 해야 돼요. 이게 거꾸로 가요. 제가 돈을 달라고 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. 돈 좀 돌려줘. 이게 스트레스를 받더라.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안 받습니다. 아직도 이제 못 받은 거래처도 있는데 4년 동안 10만 원씩 받아서 이제 150만 원 남았는데 제가 맨날 문자를 해야 돼요. 제발 돈 좀 주세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런 말 하죠. 그럼 너가 그냥 그거 안 받으면 되지 않냐는데 저도 제 일을 해서 받은 건데 그 150만 원 차라리 팀원 맛있는 거 사주면 되지. 이런 사람들의 그런 걸 제가 뭐 봐줘야 되나? 이런 거죠. 돈 빌려달라면은 제가 돈 빌려주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 회사에 투자하려고 돈 버는 거지. 그런 거는 은행 가서 알아보셔라. 네, 그러고 좀 약간 좀 팩폭을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거잖아요. 저도 몸으로 때우는데 아직도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. 근데 이제 모든 뭐 배달 기사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뭐 직업에 정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운전기사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비하하고 그러진 않아요. 그리고 그게 오히려 만족스러울 수 있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고 맞는 걸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과 돈을 교환했을 때 뭐를 해야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. 더 돈을 뭔가 벌기 위해서는 대체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해야 뭔가 삶이 디벨롭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쉽게 벌었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한 95%는 사기꾼이라고 본다? 전 너무 힘들었으니까 따라 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 너무 갈아 넣었는데 손목 나가고 거북목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성공한 뭔가 사업가들이나 뭐 운동선수들이 자식들 그거 안 시킨다 그러잖아요. 퇴사할 거다 이걸로 해서. 저는 무조건 반대, 말림입니다. 회사가 싫어서 퇴사할 거예요 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회사에서도 만족하면서 사는 게 저는 좋지 않나?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별로면은 딴 데로 이직을 할 생각을 해야지. 이 부업이라는 걸 운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. 그냥 뭐 잘된 사람 보고 퇴사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다. 후회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다. 그러니까 잘 번 사람들은 맨날 어렵다 해요. 이제 막 1000억 대표님, 2000억 대표님 만들어도 저희 내년에 망할지도 모른다. 좀 도와달라. 어렵다.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지 모르겠다. 이러지. 이거 너무 쉬운데? 이 돈 버는 게 쉬운데? 해서 뭐 여기 투자해? 하면은 이제 다 사기. 막 저도 엄청 많이 또 옵니다. 막 뭐 코인 홍보해달라. 공모주 이번에 들어가면 대박 난다. 근데 거기 투자한 사람들 지금 없어졌어요. 이제 아마 이제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. 이제 막 투자 사기당했다고. 그래서 저는 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는데 또 투자를 안 하는 거.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이제 보면은 거의 뭐 24억 정도가 이제 통장에 있는 거예요. 이게 다 그냥 네. 현금으로. 네, 이제 이거 한 15억 정도는 예금 넣어놓은 건데 네. 여기만 넣어놔도 지금 예금이 4%라 1년이면 그냥 4천만 원이 이자로 나오거든요. 전 그것도 만족해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욕심내서 이걸 2배 불리려고 뭐 건물 사고 코인 넣고 하다가 지금 다 막 장이 안 좋잖아요. 그 사람들은 또 사업을 집중을 못해요. 왜냐면 여기서 이제 15억을 넣어놨는데 8억이 된 거잖아요. 그 반 깎인 사람들은. 그럼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봐요. 업비트만 보고 코인만 보고 그러면은 대표가 막 코인하고 이러는데 누가 거기 남아있을까 하고 다 떠나요. 그러면 팀원들이 하나씩. 그러는 순간 순식간에 망하는 거죠. 저는 지금 사업이 재밌고 이 돈을 사업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이 가치가 돌아올 거라 생각하니까 그게 낫지.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이 다 망했던 것 같다. 사람들이 막 약간 에휴 왜 그래 멍청하다. 네. 이렇게 하면은 돈 자동으로 이렇게 더 할 수 있는데 이런 네.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. 그쵸. 그러면은 너 그렇게 벌어라. 아니 나는 그러니까 내 돈인데 우리나라에 뭐 너무 전문가가 많습니다.
없습니다. 뭐 그냥 댓글에 이거 이렇게 하면 몇 퍼센트 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몇 퍼센트 수익인데 돈을 굴릴 줄 모르시네. 그 사람들 보면은 이제 저는 항상 어이가 없고 그래서 너는 얼마 있는데 하면은 없어요. 저는 제 인스타에 막 그런 것도 있어요. 제 강의를 판매한다고 뭐 해요. 강의팔이라 그래요. 그 사람들한테 그럼 당신은 무료로라도 뭘 알려줘 보셨어요? 아니 내가 이 5년 동안 거의 5억 가까이 인건비랑 이런 거 하면은 그 이상 썼을 텐데 이거를 제가 돈 받고 알려주면 안 되냐? 그 우리나라는 뭐 제가 무료로 뭘 안 하면은 뭐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. 돈 많이 번 사람은 뭐 봉사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. 전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. 저는 선한 영향력 관심 없고 우리 회사 키우고 내 주변 사람들 잘 되는 거에 관심 있는 거지 제가 뭐 굳이 왜 그래야 되냐예요. 항상 우리나라 보면은 연예인들이 기부했다고 하면은 그거밖에 안 했냐 해요. 1억 기부하는데 뭐 심사위원이에요 다 사람들이. 근데 그렇게 되니까 막 연예인들도 등 떠밀려서 막 기부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보거든요. 저 그냥 솔직하게 나 좋으려고 한다. 세금 면제되고 기분도 좋고 회사 이미지도 좋으니까 기부를 하는 거다.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욕을 하니까. 이런 게 긍정적으로 좀 바뀌려면은 어떤 식으로 좀 돼야 될까요? 사실 못 바뀐다고 보고요. 저는 그냥 각자 본인들의 맞는 삶을 사는 게 낫다. 카페 가나요? 네네네. 정류까지. 정립까지 해서 이제 10잔 사면 한 잔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. 대표님도 유튜브 보고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다른 분들도 그 유튜브를 몇천 명, 몇만 명 봤을 텐데 왜 대표님만 잘 된 것 같은지. 일단은 포기를 안 했다. 사람들이 뭐 저품질 되면 일단 포기하고요. 퍼밴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거 되면 포기하고 블로그 갑자기 삭제되면 포기하고 계속 포기하세요.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 포기에 한 100단계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오히려 좋다. 더 크기 전에 이렇게 돼서 다행이다 하면서 계속 문제 해결을 한 거죠. 저품질 됐어? 그럼 블로그 2개 만들어. 2개 저품질 됐어? 4개 만들어. 공통점 찾아봐. 이렇게 하면 저품질 되네? 근데 계속 디벨롭을 했어요. 안 되는 분들 보면은 구글 뭐 네이버 로직 변했다. 유튜브 알고리즘 변했다. 당연히 변하죠.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없어요. 변하면은 맞춰 따라가야 되는데 안 해. 나 이제. 그거 안 하세요? 그럼 제가 그거 할게요. 제가 여기 한번 1장 먹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 포기했던 분들은 이제 뭐 취업하신 분들도 있고 다른 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1년만 더 했으면 너처럼 될 수 있었을까? 그런 말 하시는데 그럼 저도 모른다 그러죠.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진짜. 그냥 운이 좋았고 저는 버틴 거밖에 없었다? 라고 말하죠. 근데 이제 또 포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. 왜냐면은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될까 말까? 그 기로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. 그 기로에서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갔다가 잘 안 되신 분도 있고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는 그냥 딴 거 하면 돼요.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다른 분야로 확장하면 된다. 왜냐면 저도 사업을 하면서 한 100개 정도를 시도했거든요. 그럼 잘 된 거는 한두 개밖에 안 돼요. 어떻게 보면은. 근데 이제 전 그걸 다 실패라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. 그냥 이런 게 쌓여서 한 개가 잘 될 수 있었던 거다. 여기입니다. 이제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? 지금 여기 제가 2020년에 이 첫 사무실입니다. 공유 오피스 얻었던. 5년 전에 사용하셨던 네. 사무실인데 아직도 방을 안 빼셨어요? 오늘 빼려고 이제 온 거거든요. 저희 확장했는데도 부족해서 그땐 여기도 너무 좋았습니다. 전 지금 여기서 일하고라고 하면은 잘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팀원들이 싫어해서 네, 잘 뺐네요. 여기 이제 컴퓨터 여기 딱 2대 두고 여기서 몇 년간 하셨던 거예요? 여기에서 딱 1년 정도? 오, 안녕하세요. 다 뺐네요. 또 오랜만에 또 홍보해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. 그래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, 대표님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그래요? 저는 그래서 나중에 망하면 다시 여기 와서 할 생각이에요.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약간 터? 저 들어갈 때도 사장님이 저기 잘 되신 분이 있다 했었거든요.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안 믿었어요. 근데 이제 뭐 지나 보니 터가 있는 것 같다. 그리고 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희 들어가시면 얼마 안 하니까. 네. 안녕하시죠? 안녕하세요. 아까 그 사무실보다 여기 보니까 진짜 네. 너무 좋네요. 저는 거기도 좋은데. 그래서 뭐 이렇게 있습니다. 저희 실버 버튼 받아서 실버 버튼이 작아져서 되게 귀엽네요. 네, 이런 데도 뭐 매번 갑니다. 창업 박람회 이런 것도 어떤 아이템들이 있지? 하면서 시장을 좀 많이 파악하려 해요. 책도 원래 안 보다가 생존을 위해서 봅니다. 요즘 강의가 200~300만 원 하는 세상에 15,000원, 2만 원에 제일 싸게 얻을 수 있는 지식이다. 책 보통 평소에 많이 안 읽으셨으면 글쓰기 하실 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글쓰기가 그런 책을 읽고 쓰는 게 아니라 캐리어 뭐 비밀번호 어떻게 풀까? 뭐 신청 어떻게 하는지? 아니, 내가 뭐 궁금하면 찾아봐야 되잖아요. 그럼 그게 다 누군가는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. 소비자에서 생산자의 시선으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.
한번 그럼 또 보여줄 수 있나요? 네. 어떤 식으로 하는지? 예를 들어서 뭐 챗GPT 지브리 요즘 엄청 유행하잖아요. 그럼 이제 좀 초보자들은 이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써요. 근데 프롬프트 하는 법. 근데 이제 오류나 시간 이런 키워드가 오히려 좀 좋거든요. 적용이 안 된다, 뭐가 문제냐. 이 오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. 그럼 이거 3,000명 봤잖아요, 지금.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거 남겨주는 거예요, 이런 식으로. 블로그에다가 적어놨으니까 보라. 네,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들어가잖아요. 여기 이렇게 다 광고가 뜨잖아요. 이런 광고 같은 거 한번 클릭을 해주면 글 쓴 사람은 얼마 정도 받나요? 이걸 만약에 눌러요.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한 1,000원은 가지 않았을까? 1,000원이요? 네. 정말요? 네. 상상이 안 가. 저는 사실 네. 한번 클릭한다고 해서 몇십 원, 몇백 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이게 뭐 키워드마다 달라요. 몇십 원, 몇백 원짜리도 있는데 고단가 키워드라 해서 또 돈을 많이 주는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로 한다고 치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이런 보험 광고가 떠요, 보통. 내 보험료 지금 바로 확인하기. 그러면은 거의 누를 거거든요. 내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입력을 해요. 그럼 얘네가 아마 전화가 와서 너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 하면서,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환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단에 이렇게 글을 써서 돈을 버는 거죠. 이런 키워드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5,000원에서 3만 원까지도 될 수 있어요. 클릭 한 번에. 그러니까 전 구글을 보고 해요. 왜냐면 내 노력했을 때 알아주거든요. 네이버는 그냥 착취합니다. 네이버 이거는 제가 9월에 시작했어요. 이건 그냥 꽁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수익인 거예요? 네, 이건 보너스 수익들. 160만 뷰가 나왔잖아요. 근데 200만 원 준 거예요. 진짜 얼마 안 주는 거거든요. 애드센스는 최소 3배에서 10배까지 줘요. 3배에서 10배. 네. 그러면 160만 뷰면 거의 1,000만 원 가까이도 벌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얘도 워드프레스라는 걸로 옮겨요. 결국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해서. 이거 뭐 누르고 싶게 생겼잖아요. 이거 누르면은 또 워드프레스로 보내는 거예요. 제가 이제 또 새로 만드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. 만약에 내가 놓쳐서 받는 지원금이 있잖아요. 그럼 우리가 미리 알려주고 유튜브로 이렇게 신청하는 것까지 알려줄 거예요. 이런 걸로 수익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여기도 이제 애드센스를 달 거예요. 그러니까 수수료를 떼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. 네네네. 사실 캐시워크도 그렇습니다. 캐시워크도 애드센스 기반으로 돈을 버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이게 걸으면서 돈 버는 그런 거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걸으면서 돈 버는 거는 페이크고 광고나 뭘 봐야 돼요. 그래요?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기 캐시워크라는 회사도 뭐 95억에 60억 영업이익이에요. 이게 그냥 이제 순수익. 네, 순수익. 거의 1년에 그냥 순수익으로 100억씩 버는 거네요. 그쵸. 뭐 DC 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있잖아요. 뭐 23년에만 해도 뭐 100억. 여기 다 광고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로 다 돈을 버는 거예요. 사실 메인은 이런 걸로 버는 거더라고요. 블로그로만 생각하면은 1,000에서 2,000, 뭐 1억까지도 벌 수 있는데 이런 기능형 사이트라 해요. 제 생각에는. 이런 걸 확장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. 실제로 커뮤니티도 저도 많이 만들어보고 수익화도 해봤고. 초보자들도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? 네.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? 그분들이 당장 이건 할 수는 없잖아요. 당연히. 그러니까 블로그로 시작을 해야죠. 초보자들은 어렵잖아요. 만약 이런 것들이. 그래서 저는 이 GPT를 엄청 많이 활용하거든요. 만약에 제가 뭐 다음 상위 노출용을 할 거다.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상위 노출용 비서라는 걸 써서 글을 쓰고, 만약 키워드가 생각 안 나요. 그러면은 황금 키워드라는 게 있거든요. 실비보험 관련된 키워드 추천해줘. 이러면은 이런 거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. 실비보험 추천, 비교, 순위, 가입 조건.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로 돈을 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메인 키워드를 치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봐야 돼요. 이 연관 검색어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여서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것도 얘한테 글을 써달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제목. 글 작성해줘 하면 네.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나요? 보통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죠. 근데 크로스 체크가 번거롭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쓴다고 해볼게요. 여기 국세청에 있잖아요.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캡처해서 얘한테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위 사진을 참고해서 신청 자격을 작성해줘. 정확하게. 이런 식으로 잘만 써도 정확한 정보를 주거든요. 와. 그래서 이제 좀 보면서 다듬어 줍니다, 보통. 그리고 이 썸네일에 엄청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저는 미리 캔버스라고 이것도 여기 다 나옵니다. 그럼 근로장려금, 뭐 신청 방법, 뭐 총정리 이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, 썸네일. 그래서 이렇게 해서
실제로 글을 하나 써볼게요. 그리고 노출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로직만 맞추면 돼요. 다음 같은 경우에는 좀 제목이 굉장히 좀 짧은 경우가 많이 올라가요. 거의 다 비슷하죠. 이거를 맞춰주는 겁니다. 신청 방법 총 정리 정도로 해주고 최적화된 블로그로 옮기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사진을 좀 많이 넣는 게 다음에 로직이거든요. 이게 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미리 캔버스에 무료 AI 도구 활용하기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서 이거 두 번째 거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쓴 글 있잖아요. 이거를 그대로 만들어주면은 그냥 이제 이것도 뭐 템플릿 이게 이뻐 보이니까 이걸로 한다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좋은 거는 더 사진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 홈택스 화면을 켜서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. 이렇게 클릭하셔라. 오. 네, 이렇게 이거 먼저 클릭하세요. 이런 식으로 이 알캡처라는 프로그램 쓰면 굉장히 편한데 모자이크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다 있어요. 여기 없는 게 없어요. 사실 이거 하나 안 것만으로 시간 10배 아낄 수 있다. 그러니까 이런 걸로 돈 버는 거거든요. 블로그가. 이런 거 글 하나 올려서 예를 들어 1000명이 봤다. 그러면 돈을 얼마 정도 벌 수 그러면 있을까요? 5,000원에서 5만 원 사이? 인 거죠. 그거를 1000명이 봤을 때 얼마를 주느냐를 RPM이라는 거를 하는데 이슈 뭐 보통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3에서 6달러 정도 나와요. 1000명당 3달러에서 6달러. 네. 근데 고단가 키워드들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1000명이 들어와도 막 100달러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. 흔치는 않지만. 그럼 1000명 들어오면은 14만 원 벌 수 있는?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. 그냥 아까. 아, 방금 만든 거예요, 이게? 네. 자, AI가 만들어준 거예요. 네. 옛날에 이거 하나 만들려면은 10만 원 줬어야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, AI가. 이거를 이제 오늘 날짜로 보통 바꿔주고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됩니다. 그러면은 뭐 신청 기간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는 넣을 때가 있고 안 넣을 때가 있는데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. 블로그 한 편 다 완성된 거예요? 네. 그 뭐 이제 금방 합니다. 하나 만드는데 10분? 그쵸. 근데 이거 글 몇 개 정도 써야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? 근데 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글을 썼잖아요.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쳤는데 내게 노출이 안 됐어요. 이제 내가 돈이 없잖아요. 내가 지금 광고를 돌릴 순 없어요. 그러면은 이런 데다가 이제 답변을 다는 건데 이것조차 제가 이제 GPT를 만들어 놨어요. 지식인 비서라는 GPT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질문을 그대로 복붙해주고 내 블로그로 들어오게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. 내 블로그를 여기 아래에다가 Shift Enter를 치고 넣어주잖아요. 그러면은 엄청나게 또 디테일한 답변을 해줍니다. 그럼 여기에 답변을 눌러주고 여기에 내 블로그를 남기는 게 핵심이죠. 그래서 답변을 등록해주면은 하나의 홍보 수단이 또 완성된 거죠. 사람들은 이걸 보고 클릭해서 블로그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. 그쵸. 다 이렇게 하잖아요. 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다. 또 이제 이거를 그대로 또 네이버 블로그에도 쓰는 거예요. 제 루틴이거든요, 이게. 지식인 답글 달아주고 이것도 스레드에 올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리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그대로 올리면은 저품질 된다라는 게 있어서 네이버 블로그 요약봇이 있거든요. 그럼 얘한테 또 넣어놓고 이제 그러면은 이 네이버에도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. 제 네이버 블로그에도. 블로그에 글쓰기 해주고 템플릿이 있어요. 애드센스, 외부 입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걸 또 그대로 넣어주고 제 블로그로 오게 하는 거죠. 이런 걸 초보자도 할 수 있을까요? 이거는 초보자들이 하라고 제가 이렇게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옛날에 근데 이거 하나 배우는데도 200만 원이었어요. 아, 진짜. 이거 하나 배우려고 제가 200만 원 주고 배운 거예요. 이제 또 여기 이런 것들이 또 핵심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 블로그로 오게 해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클릭할 만한 또 컨텐츠들을 넣어놓고 그냥 발행을 해줍니다. 그러면은 글 하나로 뽕 뽑을 수 있고 그럼 이러면 또 애드포스트 수익도 얻을 수 있어요. 블로그도 얻고 네. 애드포스트도 얻고. 네. 그러면 대표님 혹시 그 챗 GPT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 주실 수 있나요? 네. 이거 무료로 드릴 수 있어요. 왜냐면 승인 비서. 돈 버는 블로그를 만들어주는 거. 맞아요.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죠. 애드센스 승인이란 걸 받아야 되니까 이것만 있어도 다 승인돼요. 거짓말 안 하고 한 몇백 명 이상이 승인됐다고 감사하다고 온다. 그 다음에 다음 상위 노출용 비서, 네이버 요약봇도 드릴 수 있고 이 황금 키워드 찾는 거 이것도 드릴 수 있고 엄청 많은데 여기서 제가 5개 정도 그냥 무료로 드릴 수 있다. 근데 직접 만드셔도 되는데 귀찮으시니까 그냥 댓글 달면은 받아가실 수 있잖아요. 이런 것도. 아, 감사합니다. 아까 제가 글 썼잖아요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. 지금 뭐 하나, 둘, 셋, 넷 11번째 있어요. 아까 쓴 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? 네, 그냥 5분 만에 쓴 게. 와. 그럼 도대체 블로그로 어떻게 몇 천만 원 벌어요?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저도 옛날에 그런 의심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. 이런 데 띄우는 방법이 있어요. 또 아예 블로그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. 블로그 이름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로 해버리는 거예요? 네,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원페이지라는 걸. 그러니까 옛날에 코로나 실시간 지도라고 혹시 아세요? 코로나 네. 터졌을 때 막 어디서 발생하는지. 그 지도 만든 사람은 돈을 못 벌었어요. 근데 코로나 실시간 지도 바로 가게 한 사람이 하루에 300만 원씩 해서 한 달에
6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. 알고 보면 허무한데 절대 상상도 전 못했을 거예요. 카카오톡에도 이 미스터 트롯 이런 거 있어요. 그럼 투표하기 이거 보세요. 네. 친구가 5.2만 명이잖아요. 여기 들어가면은 티스토리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또 그런 광고 나오잖아요. 네. 이 사람이 이걸로 최소 2, 3천만 원. 글 하나로요?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버는 건데 모르죠, 초보자분들은.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거예요, 다.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알려줄까를 보면은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저도 그 많은 실행 중에서 몇 개가 잭팟이 터져서 돈이 많이 번 거고. 대표님이 몇십만 원, 몇백만 원 주고 배운 것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그냥 벌어 가셨네요. 근데 이거 알려줘도 일단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고, 해도 뭐 안 된다고 할 겁니다. 한두 개 하고 안 된다고 해요. 뭐야 안 되네? 잘렸네? 이 사람 사기꾼이네?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, 돈 번 사람들은 한 100개씩 날린 사람들이, 저 지식인 이거 만들기 전까지 부모님 아이디 다 정지, 영구 정지를 당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정지를 몇 번 당하면서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, 정지 당하는. 그걸 이제 매뉴얼 하는 거죠. 대표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아까 그 수익 40억 이렇게 버셨다고 하셨는데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세요? 네,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 개 보여드리면은 190만 불 벌었죠, 하나의 계정에서. 이거 계정 하나로만 27억인 거고, 계정이 또 하나 더 있어요. 3년치들을 보여드리면은 47만 달러인 거죠, 하나의 계정에는. 6억 7천이니까 이것만 해도 33억 되잖아요. 네. 이제 근데 또 돈 받는 데가 많아요.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타뷸라라는 회사 있는데, 여기에서만 해도 5억 3천 받았잖아요. 이것도 이제 24년에만 해도 1,700만 원이, 이건 추가 수익이에요, 똑같은 글로. 그러니까 저는, 그러니까 물론 애드센스도 좋지만 뭐 더 많이 확장하면 또 파이프라인이 언제 또 그게 줄 수도 있어요. 그럼 블로그 말고도 다른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으신가요? 그렇죠. 아까 봤던 광고 대행도 있고, 네이버 뭐 플레이스도 하는 것도 있고, 강의도 있는데, 강의를 시작한 이유도 블로그 강사들이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돈 안 벌고 있거든요, 거의. 그리고 알려주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제 기준에 많았어요. 제가 경험한 바로는. 그러니까 애드센스 승인 거절 대처 방법이라 해서 막 이상한 코드 넣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초보자를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, 계속.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돈 못 벌고 막 자극적인 후킹하고 한 시간에 1,000만 원 벌 수 있다.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시장도 망하는 것 같고, 저도 욕먹고 괜히. 근데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블로그로 돈 별로 못 벌었는데 강의로 막 20억씩 버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블로그 이 정도 벌었으니까 난 하면 안 되나? 내가 파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아직도 저렴하다고 생각해요. 의원님 식사 안 하세요? 네, 반차. 근데 점심시간이라 그냥 불을 다 끄고 가시네요. 점심시간 되면 불 꺼지게 해놨어요. 점심 언제 먹으러 가지? 그런 것도 싫어서. 평생 직장 따윈 없다. 최고가 되어 떠나라. 진짜 저렇게 생각합니다. 자본주의 사회에 어쩔 수 없잖아요. 저희가 더 좋은 회사가 돼야죠,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. 이거 보면 이제 인스타그램 실버 버튼이 있네. 이거는 좀 직접 만들었어요. 약간 인스타에선 주진 않잖아요. 네네. 구성원들이 노력했으니까. 이거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서 소비자를 모으고, 그럼 기업들은 저희한테 광고를 주겠죠. 그럼 엄청 싼 거라 생각해요, 저는. 광고비도. 광고비도. 왜냐면 저거 키우는데 엄청 힘들거든요. 기업들 10만 만들려면 못 만들어요. 여기는 이렇게 탕비실. 직원은 못 먹나요? 저건 먹어도 되는데 사람이 많아질수록 제가 구성원분들이랑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붙여놓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잘 돼서 이제 여기까지 확장하게 됐어요. 이제 여기도 저희가 곧 인테리어 할 예정.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좀 자라. 저는 자야 일이 잘 돼서 자라는 용도로 해놨는데 다들 그냥 밖에서 쉬는 게 더 좋나 봐요. 날씨가 진짜 너무 좋네요. 대표님은 이렇게 돈 많이 버시고 성공하셨는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뭐가 제일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하세요? 중요한 요소가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랑 약간 끈기랑 성실함,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. 왜냐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. 근데 그때마다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거기서 많이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. 저품질 됐다, 뭐 로직 변했다. 근데 저는 오히려 좋다. 내가 더 많이 벌기 전에 이게 됐으니까 예방할 수 있다. 그거랑 시장 크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결국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장에 돈이 될 수 없는 시장에서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. 열심히 하는데 돈 못 버시는 분들 보면은 좀 작은 시장에서 해서 오히려 돈을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아이템 선택 중에 저는 초보자 기준 가장 좋은 게 블로그, 유튜브. 계급장 떼고 그냥 컨텐츠로만 싸워, 이거잖아요, 사실.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. 뭐 그런 사람들 있어요. 연예인도 다 하고 방송사도 다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겠냐라는 분들이 있는데, 지금 100만 유튜버들 보면은 처음 영상들 한번 봐보세요. 엄청 허접해요. 근데 그 사람들도 노력해서 다 지금 막 방송국처럼 된 거거든요, 다. 내가 못 들어갈 거라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.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저는 정말로 물론 운도 좋았지만은 정말 성실함 하나로 나름 좋은 성과를 냈다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요즘 대부분 보시면은 일을 안 하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, 실패하더라도 저는 그게 무조건 쌓여서 언젠가 잘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라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잘 될 경험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